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오늘도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집단 반발을 국기 문란으로 규정하며 검사 파면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정청래 대표는 검찰의 집단 반발을 전관예우 돈벌이를 위한 정치 검사들의 쇼로 비난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항명검사의 파면을 가능하게 하도록 검사징계법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독재자로 부르며 법 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또한 독재자일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또 항소 포기로 7천억 원대 국고 손실 추징이 불가능해졌다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는데요. 과연 어느 쪽의 주장이 진실일까요? 여야 대립의 본질을 잘 살펴야겠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멋진 옷이 필요할 때 웰메이드 가지요. 잘 만든 옷, 잘 만든 옷 언제나 우리 곁에 웰메이드 가지요.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아들, 또 음악 크게 듣네. 차에서 다들 이렇게 들어요. 그럼 경고음도 못 듣고 위험해. 네네, 알았어요. 당신을 아끼는 잔소리처럼 당신을 지키는 현대 SUV 2016 투싼은 모든 트림에 꼭 필요한 지능형 안전사양이 기본.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1월 12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에서는 자동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김폐수의 차필 규정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봉화군 소천권역의 명상체험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잠시 후 봉화군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단 금은실 사무국장 연결해 이야기 들어봅니다. 이어서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시간이죠.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김필수의 차필 규정,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이야기 나눕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날이 쌀쌀해지면서 또 나들이 차량도 많아졌는데요. 이 시기에 네. 혹시 운전자가 특히나 조심해야 할 계절적 요인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을 같은 경우에는 주변 경관이 굉장히 좋습니다. 요새 길거리 걸어가다 보면은 가로수 중에서 은행나무 노랗게 떨어지는 거 정말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너무 경관이 좋다 보니까 운전할 때 가을철이 교통사고율이 증가를 합니다. 가장 많이. 그 이유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주변 경관이 좋다 보니까 한눈을 팔아요. 실제로 사고가 난 것도 여러 건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 운전하실 때 조수석에서 야 저거 봐 하시면 안 돼요. 운전자가 한눈을 팔거든요. 너무 궁금해서. 그렇죠. 근데 한눈 파는 것 자체가 전방 주시 태만으로 사고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혹시라도 주변 경관이 너무 좋으면은 아예 주정차 안전한 곳에 주차시켜놓고 내려서 사진도 찍고 충분히 보고 이렇게 출발하는 여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거기다 가을철 지금 늦가을 되다 보면은 나들이 차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길거리에 일반 자동차 또 보행자 많이 나오죠. 자전거 타거나 오토바이도 타죠. 많이 모이면은 이 접촉 빈도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고의 비율이 굉장히 증가한다는 거. 그리고 온도차가
이 새벽하고 낮의 온도가 굉장히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점심 드시고 한두 시간 지나고 장거리 같은 거 운전하면 졸음운전이 유발이 돼요. 네. 그래서 자동차 안에서 성인 서너 명 정도가 계속 1시간 이상 타면은 실내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급증하면은 이게 졸음을 또 유발시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창문 환기는 물론이고 주유소나 이제 휴게소라든지 아니면 졸음 쉼터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출발하는 요령, 또 조수석에 앉은 사람하고 교대 운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이 실제로 이 가을철에 이 여러 가지 이 사고를 일으키는 요소라고 보고 있으니까 주의를 요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 짚어주셨어요. 일단 이 단풍이 아름답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주변 경치에 한눈에 팔게 되는데 전방주시 태만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되고요. 또 일교차가 크다 보니까 안전운전에 위협되는 온도 변화로 인해서 졸음운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유의해야 하고요. 또 오토바이 운행 늘고 보행자도 많아지니까 접촉 빈도가 늘어나는 만큼 더 각별히 주의해서 운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가을철 국도변에는 추수한 농작물이 널려 있거나 농기계도 많이 다니잖아요. 이 시기에 농촌 지역 다닐 때도 조심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주의를 하셔야 돼요. 특히 국도변 같은 경우에는 좀 어두워지게 되면 가로수가 워낙 없어서 아마 운전하실 때 뒤에 여러 대가 찾아오고 내가 맨 앞에 움직이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괜히 불안하게 계속 밟아서 빨리 가지 마시고요. 또 이 앞이 시야 확보가 안 돼 있고요. 또 날짐승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어요. 로드킬 같은 거 생기면 굉장히 큰 사고가 유발되거든요. 네. 그럴 때는 안전한 곳으로 비상등 입고 빠지고 뒤에 따라오는 차가 다 빠진 다음에 뒤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편에서 차 안 오게 되면 상향등 키셔도 괜찮거든요. 근데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국도변에 추수 경작물을 건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널어놓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두워지게 되면은 도로변 이 갓길 쪽에 대놨는데 이게 뭐 운전할 때 불안감을 유발시킬 수 있어서 핸들을 껐거든요. 네. 그리고 더더욱 위험한 게 추수 경작물도 그렇지만은 가을 되게 되면은 봄철하고 똑같이 농기계가 밭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죠. 논밭 움직이다가 국도로 올라와서 운행을 하다가 또 내려가 그럴 수밖에 없어서 혹시 농기계 중에서 경운기 같은 것들 있죠? 네. 근데 경운기가 왜 위험하냐면은 경운기는 뒤쪽에 브레이크 등이 따로 없어요. 따로 없기 때문에 빨갛게 반사판만 붙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반사판이 정상적으로 빛을 비추면 반사가 돼야 되는데 이 논밭 같은데 일구다 보면은 흙이라든지 진흙이라든지 먼지가 쌓여서 반사의 기능이 없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이 경우에는 반사가 안 되다 보니까 사고가 유발돼서 1년에 꼭 몇 건씩 이 경운기하고 추돌 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사망자까지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네. 운전자분들이 국도를 달릴 때 속도 크게 내지 마시고 아까 날짐승도 말씀드렸는데 워낙 어두워요. 그리고 과속 방지턱도 워낙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네. 본인도 모르게 차가 붕 떠서 떨어지게 되면은 전기차 같은 경우는 하부에 배터리 부닥치게 되면은 화재 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하,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더더욱 한 템포 느리게 여유 있는 운전 생각을 하시고 특히 국도변에 대한 이 가을철 주의사항 신경 많이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늦가을철에 주차할 때도 주의해야 한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주정차 할 때 그냥 일반 시멘트나 아스팔트 위에 이렇게 주정차 하면은 문제가 전혀 없는데 실제로 사고 나는 경우 보게 되면은 이 마른 잔디 낙엽이 떨어져 있잖아요. 네. 운치 좋죠. 그래서 보면은 뭐 애인하고 가다가 차에서 내려서 와 이것 봐 하면서 사진도 찍고 차가 또 낙엽이 이렇게 쭉 있으면 더 멋있어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 낙엽이 일부 있고 마른 잔디 위에 차를 세워놨는데 차가 1시간 이상 운행을 하면서 바닥에 배기 매니폴드 쪽이 뜨거운 상태였어요. 이게 마른 잔디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생겨서 내 차가 홀라당 다 탄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차가. 네. 네. 그래서 이게 그냥 말씀만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 사건이라는 거. 그리고 몇 년 전에도 중부권에서 그 아울렛인가 굉장히 큰 이 쇼핑센터에서 네. 지하 주차장 트럭이 짐을 내리는데 바닥에 이 종이 상자가 한두 개가 바닥에 있었는데 네. 트럭에 역시 열기 때문에 이 마른 상자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아하. 화재가 크게 나가지고 네. 여러 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네. 이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특히 트럭이라든지 일반 승용차도 그렇고 바닥에 있는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잔디나 아니면은 뭐 이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서 큰 사고가 유발될 수 있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면 좋으니까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물론 네. 이제
7, 8년 오래된 중고차인 경우에는 이 바닥에 이 배기 매니폴드 쪽에 뜨거운 열을 차단할 수 있는 방열판이 없는 경우도 있고 소홀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최근의 차는 그런 부분이 많이 이제 강화돼서 훨씬 더 좋지만은 역시 오래 끌게 되면은 열기가 바닥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운전할 때 신경 쓰셔야 되니까 주정차 부분도 무시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데가 안전하게 조정차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마른 잔디나 낙엽 위에 주정차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그리고 이맘때쯤이면 지역에 따라 기상현상이 참 다양하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예천에서 안동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예천은 안개가 없는데 안동에 들어오자마자 안개가 정말 자욱하더라고요. 이렇게 맞습니다. 지역에 지역적으로 네. 차이가 많이 있어요. 특히 이렇게 온도차가 많고 주변에 호수가 있게 되면은 이 습도가 굉장히 높아서 이게 이제 안개로 작용하는 지역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교통정보, 날씨정보, 특히 자기가 초행길이다 그러면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되고 항상 다니는 길이면은 어느 때 어느 시기에 이 안개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 알 수가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강원도 같은 쪽은 온도가 빨리 떨어지는 경우에는 서리까지 내릴 수가 있어요. 어허. 그래서 안전거리, 미확보, 전방 주시에 대한 부분들이 시야 확보가 제대로 안 되게 되면 이게 사고로 유발될 수가 있으니까 특히 이 안개 꼈을 때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안개 꼈을 때 움직일 때 아실 거예요. 전조등 다 켜시고요. 비상등 켜고 그리고 속도도 아예 늦추면서 움직이시는데 시야 확보가 굉장히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은요. 네. 아예 운행 중지를 하셔야 돼요. 아하. 아니면은 안개가 완전히 거칠 때까지 안전한 곳에 주정차 시켜서 비상등, 안개등 다 켜시고 기다렸다가 출발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니까 급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안개 속에 헤쳐나가는 이런 것은 모험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사고의 가능성이 몇백 배 높인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추위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겨울을 앞두고 차량 점검도 이맘때쯤 해야 하죠? 맞습니다. 사계절 모두 차량 점검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겨울철로 접어들 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지금이 바로 이제 단골 정비업소에 들리셔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 특히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액체류가 기계 부품 사이에 오일류가 작용을 해서 밀봉 작용, 냉각 작용 또 이런 여러 가지 작용을 하면서 수명을 늘려주는데 뻑뻑해지면 경화돼서 이 부품들이 소음이 생긴다든지 또 실질적으로 차 상태가 나빠지거든요. 네. 이때 차량 정비를 잘 해주셔야 돼요. 배터리도 한 2년 반 정도 되면 과감하게 교체해서 신경 쓰셔야 되고 타이어도 조금 있다가 바로 이제 스노우 타이어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사계절 타이어 낄 때는 마모가 됐는지 여부, 또 공기압이 제대로 적정 공기압이 있는지에 대한 거, 또 부동 상태, 냉각수를 보셔서 혹시 오래된 중고차에 물을 계속 보충해줬던 이런 중고차인 경우에는 희석이 되기 때문에 부동 특성이 떨어지면은 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50대 50이 제일 좋아요. 부동액 50%, 물 50%가 부동 상태가 좋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유지해서 오래되면 교체도 해주셔야 되고 또 워시액 보충 등등 오일류 교체라든지 다양하게 차량 점검에 대한 거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 안전운전도 중요하지만은 차량 상태가 안전한 상태가 돼야지 안전도 보장이 될 수가 있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시기가 차량 정비에서 가장 중요한 4년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차량 점검 꼭 받으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요즘 에코 드라이브, 연비를 높이고 여유 있게 운전하자 이런 캠페인이 많이 들리던데요. 이 계절에 실천할 수 있는 에코 드라이브 꿀팁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 왕도는 없어요. 근데 에코드라이브를 실행하는 것 중에서는 20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이 에코드라이브 하게 되면 우리말로 친환경 경제운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 한 템포 들인 여유 있는 운전, 배려운전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연료도 절약하고 배출가스도 덜 배출시켜서 이산화탄소, 이 온실가스도 저감시키고 동시에 한 템포 느린 운전으로 교통사고도 감소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입니다. 네. 최근에 이 부분들이 많이 사라지는 것이 좀 아쉽다고 보고 있는데 본인의 운전 습관을 조금 바꾸면은 20-30% 이상 연료를 절약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시도를 할 때요. 이 공회전을 많이 안 하는 방법. 신호등 앞에서요. 그리고 네. 또 예를 들어서 워밍업도 2분, 3분 정도 이내로 하는 것도 차량 상태를 좋게 만들어주는 거고, 아까 정기 점검을 제대로 받는 거, 또 네. 트렁크를 쓸데없는 거 물건 다 내려서 비워서 좀 가볍게 해주는 거, 또 연료도 가득 채우지 마시고요. 장거리 뛸 때만 가득 채우시고 평상시 다니시는 길은 약 반만 채우고
불이 들어오지 않을 정도 됐다가 또 반만 채우고 하면은 무게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이점이 있거든요. 또 타이어 공기압 채우는 방법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네. 실천을 옮기면은 누적되면은 이게 연료를 절약하는 방법으로 누적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꿀팁들 전해주셨고요. 요즘 가을이니까 축제도 많이 열리는데요. 축제장 주변이 늘 주차장이 붐비더라고요. 이럴 때 네. 접촉사고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의하셔야 될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축제 장소에 주정차를 할 때 사람들이 축제 장소에 빨리 가기 위해서 주정차 시키고 막 탑승객 내려서 막 움직이거든요. 네. 근데 다른 차로 인해서 접촉 사고가 인사사고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어디가 많이 그러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축제 장소하고 특히 휴게소가 그렇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들어가서 주정차 할 때 보면은 차에서 내려가지고 총총걸음으로 이 건물로 들어가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네. 이때 다른 차도 들어오면서 실질적으로 접촉사가 많이 발생을 해요. 시야 확보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전방 후방 왔다 갔다 몇 번 할 때 접촉사고 생기면 일이 커집니다. 사람이 다치게 되면. 또 주의해야 되는 게 졸음 쉼터가 그래요. 졸음 쉼터는 공간만 있으면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대부분의 졸음 쉼터 중에서 입출구가 짧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100km 달리다가 졸음 쉼터 들어갈 때 급감속해서 들어가야 돼요. 네. 그리고 나올 때 급가속을 해야지만 이 주도로로 편입을 할 때 흐름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때 초보 운전자들은 굉장히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졸음 쉼터의 좁은 공간에서 입출구에 대한 속도 흐름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되고 휴게소는 주정차 할 때 주변에 사람들이 많다는 거 이 부분들을 주의를 하셔야 되니까 또 축제 장소도 분명히 강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가을철 안전 운전을 위해서 운전자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메시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실까요? 지금 가을철 몸도 움츠려집니다. 점점 추워지고 누추이거든요. 또 단풍도 완전히 가는 시기여서 요새 또 나들이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장거리 운전할 때는 한 템포 느린 여유 있는 운전, 양보 운전, 또 출근하실 때 5분 일찍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차량 이 완전한 정비와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졸음 운전부터 몇 가지 부분들을 좀 신경 쓰셔서 항상 아는 거지만은 머릿속에 세뇌시켜야 돼요. 그렇게 네. 한다면은 좀 더 사고를 줄일 수가 있고요. 한 가지 더 마지막 팁을 드리면은 네. 주변에 큰 차를 두고 운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운전할 때 버스라든지 트럭 같은 게 앞뒤에 있게 되면은 굉장히 사고가 생기면 치명상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구조적인 문제이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야 확보도 안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큰 차 두지 않고 피하는 운전. 그래서 혹시 큰 차가 있으면은 추월을 한다든지 아예 늦춰서 그 주변에 큰 차가 없게끔 만드는 운전도 안전운전에 굉장히 중요한 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을철 안전운전, 여유운전, 양보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지역과 함께 성장해갈 인재를 키웁니다. 지역교육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새로운 도전을 위한 성인학습자 평생 직업교육. 해외 우수인재 지역 정착을 위한 명품 교육과정 혁신. 대학이 지역의 미래다.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땡긴다 땡겨.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 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나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6시 25분 55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웰니스 관광에 대한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분천 산타마을이 있는 곳이죠. 최근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에 명상체험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봉화군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 금은실 사무국장 연결해 이야기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봉화군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 사무국장 금은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먼저 봉화군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 처음 듣는 청취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곳인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봉화군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은 봉화의 지역 자산과 자생 조직을 기반으로 6차 산업을 육성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면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추진단입니다.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서 봉화군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기반을 다지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한 사업과 성과는 어떻게 되나요? 네, 저희 추진단은 2023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기본 교육과 아카데미 전문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봉화, 감자, 수제 맥주 개발 등 특색 있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네. 또 자유주제 공모 31개, 지정주제 공모 9개, 총 40개의 액션 그룹이 약 27억 원 규모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달에는 봉화군 소천권역에 명상체험장이 개원을 했습니다. 지금 개원한 지 약 2주 정도 지났는데 반응 어떤가요? 네. 개원 이후 선무도 수련과 명상 체험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전국 각지에서 이제 개원식에 참석해 주신 분들 덕분에 봉화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졌고요. 특히 조용한 산골 마을이 윌리스 관광지로 새롭게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이 소천면 분천리에 명상체험장을 조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무엇보다도 봉화의 청정한 자연 환경이 힐링의 가치와 맞닿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분천은 2013년에 개장한 분천마을과도 가까워서 체험형 관광지로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네. 또 울진, 태백, 영월 등 인근 지역에서 차량으로 30-40분 거리고 분천역이 있어 서울과 부산에서도 기차로 오실 수 있어요. 이런 접근성을 바탕으로 많은 분들이 자연 속에서 수련과 명상을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렇군요. 찾아보니까 명상부터 요가, 선무도 체험 공간을 구성하셨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과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나요? 예, 봉화의 깨끗한 자연 환경을 배경으로 선무도의 기공과 기체조, 무술 수련뿐 아니라 차원 명상, 싱잉볼 명상, 아로마 테라피 명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현대인들이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앞서서 액션 그룹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번 사업이 액션 그룹 징검다리가 주도해서 추진했다고 하던데 이 그룹은 어떻게 구성돼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한 건가요? 네, 징검다리는 도시민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적 회복을 돕기 위해 지역 농업인들이 함께 만든 액션 그룹입니다. 자연과 농촌 환경을 활용해 힐링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 맞춤 봉화군 체험농장 힐링 투어라는 이름으로 청량산을 바라보며 멍 때리는 산뷰, 산나물 체험농장, 몸에 좋은 체험농원, 산수국차 제조 체험장, 옥수로차, 명상 체험장, 산별가온 등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협업 중입니다. 봉화를 찾는 분들에게 다채로운 체험과 치유의 시간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경북 봉화수련원과 연계한 교육체험 활동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고 있나요? 예, 먼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03개의 누각과 정자를 보유한 봉화의 특색을 살려 정자 명상 투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낙동강 상류 체험장 주변에 황토길을 조성해 걷기 명상을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분천 산타마을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서는 자연 꽃꽂이 명상, 오차 만들기 명상, 지역 특산물 먹기 명상 등 생활 속 힐링 프로그램도 구상 중입니다. 특히 봉화의 군화인 산 목련을 활용해 오차를 만들어 보는 체험으로 봉화의 상징성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선무도 수련과 명상 중심의 워크숍과 정기 수련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개원한 지 2주가 됐잖아요. 이용하려고 문의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홈페이지로 따로 예약을 해야 하는 건가요? 예, 봉화에는 백두대간 협곡 열차라는 독특한 관광 콘텐츠가 있습니다. 때묻지 않은 백두대간의 협곡을 따라 달리며 자연의 절경을 즐길 수 있고 또 분천 산타마을은 아름다운 자연과 동심이 어우러진 명소로 가족과 연인이 특별한 추억을 쌓기에 제격이거든요. 네. 이런 관광 자원에 새롭게 개원한 선무도 요가 명상 체험장이 더해져 봉화가 대한민국 대표 윌리스 관광지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는데 그 백두대간 협곡 열차라는 것을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되고 편안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로 예상됩니다. 네. 국장님, 이번에 명상 체험장이요. 이용하려면 예약을 따로 해야 하나요? 예약은 지금은 해야 되는 것이 네. 개인적으로 강의를 출강을 많이 나가고 계셔서 네. 그 명상 현장에서는 예약이 있어야만 수업이 가능하고 네. 예, 미리 연락을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몸이 가장 편안하게 명상과 함께 쉬어가길 바란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봉화군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 금은실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한 주간 대통령 지지율 추세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한국갤럽 조사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무선 가상번호 전화면접 조사 실시한 결과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63%로 직전 조사보다 6%포인트 올라간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조금 내려간 29%로 나타났습니다. 긍정평가가 6%포인트나 올랐는데요. 에이펙 성과가 지지율 상승에 동력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주목도가 높았고 지난 한 주 내내 지지난주죠. 경북 경주에서 치러졌던 이 에이펙 국제행사에 얼마나 많은 또 국민들의 관심, 전 세계의 관심이 쏟아졌던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을 분석할 때는 우리 시간을 통해서 아주 분석적으로 설명을 드렸듯이 ESC, 그러니까 E는 경제, 이코노미죠. 그 다음에 S, security, 외교안보, C, 소통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우러졌을 때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요소들이 다 연관이 있죠. 그러니까 한미 관세 협상 사실상에 이제 타결이 임박한 발표가 이루어졌던 것도 바로 경제와 관련된 부분이고 한중 통화 70조 원의 스와프가 이루어졌죠. 이런 부분들이 다 경제니까 또 지금 계속해서 코스피 이 주가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고 S는 뭐 원자력 추진 잠수함 이 한마디면 또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하나가 이제 소통인데 어떤 스토리텔링이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는 상징물이 등장하면 그것 또한 대통령의 지지율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야기가 되니까요. 네. 많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 천마총 근간 모형도 많이 관심을 끌었습니다만 또 황남빵입니다. 이 황남빵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빵하고 이렇게 대통령의 지지율이 빵 터지는 현상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말씀드렸던 대통령의 이 국정 지지율은 ESC와 관련되어 있다. 그 모든 요소가 버무려졌던 것이 바로 에이펙 글로벌 외교 행사였고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간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사건 1심 선고 결과 이후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논란이 정말 커지고 있는데요. 우선 뭐가 쟁점인가요? 그렇죠. 어떤 쟁점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이슈가 크게 번지는 경우는 여야가 치열하게 공방이 벌어질 때 그럴 때는 왜냐하면 이른바 진영 간 대결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금전적인 부분일 때는 사람들의 관심도가 또 획기적으로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그래? 뭐야? 돈이 있어? 돈 관련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장동은 이것이 다 들어있는 그런 이슈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대장동 바로 이 성남에 있는 분당 쪽 대장동이죠. 대장동 이 비리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이제 1심 판결이 내려졌어요. 1심 선고가 내려졌는데 이 내용을 놓고서 검찰이 당연히 항소를 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피의자들은 항소를 했어요. 우리 억울하다.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형을 내리는 거예요. 하고 항소를 했는데 정작 그동안 항소를 너무 끈끈이 많이 한다라는 지적을 받아왔고 비판을 받아왔던 검찰은 이번에는 항소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정권과 권력에 영향을 받은 거 아니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여야 간의 진영 간 대결이 된다는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오늘 지금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히 하세요. 이렇게 이제 의견을 전달한 겁니다. 근데 이제 법무부 장관의 신중이라는 의견이 그럼 항소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그래서 이제 항소 포기에 영향을 줬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노만석 이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용산과 법무부 관계를 고려할 때 따라서 그렇게 항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진수 법무부 차관의 이 또 대검 연구관 검사들에게 설명했다는 내용도 크게 다르지가 않고요. 그래서 지금
크게 또 마찰이 빚어진 것은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정진우 지검장은 이 항소 포기 의견에 따랐다가 그러니까 검사들이 동료들이 반발하니까 올해 이제 7월에 임명된 현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임명한 서울중앙지검장이거든요. 네. 정진우 지검장도 사의를 표명하고 이른바 검사들 내부가 난리법석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26개 이 지검장들도 이건 뭐냐, 이거 왜 항소를 포기한 거냐, 임원정 동부지검장, 서울동부지검장만 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치권까지 번져서 난리법석이 났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이 있다. 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이게 이번에 적용이 안 됐다. 이건 정진상 전 비서실장, 이재명 대통령의 이 성남시장 시절 또 이 경기지사 시절에 이 정진상 전 비서실장도 이렇게 되면 무죄가 될 거고 그러면 대통령도 사실상 무혐의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연결되면서 정쟁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간단하게 내용을 말씀드리면 뭐냐면 네. 검찰은 분명히 이건 특정 범죄다. 7,889억이나 되는 천문학적인 이익을 이 대장동 일당들이 가져갔으니까 그거 환수해야 된다. 그래서 무려 6천억 원이 넘는 돈을 검찰은 구형해서 김만배에게 때렸고 또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남욱 변호사에게 때렸거든요. 그런데 네. 정작 선고 결과는 남욱 변호사는 형량조 줄어들고 추징금은 0원, 빵원이 됐고 그다음에 김만배의 경우에는 형량도 12년에서 7년 8년으로 줄어들고 또 추징금도 428억 원으로 현격하게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 이거 말이 되냐. 이러면서 서로 간에 치고받고 지금 전쟁판이 벌어진 것이 바로 대장동 비리 사건과 관련된 1심 선고의 결과입니다. 네. 결국엔 이 대통령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그리고 정진우 서울지검장 일선 검사로 영향이 이어졌는가 그 여부가 논란인데요. 일단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오늘 오후 5시를 조금 넘어서 사의를 표명했다는 점 전해드리고요. 이런 가운데 정성호 법무장관은 신중하라는 의견을 줬을 뿐이다. 항소에 반대한 그렇죠. 적도 없고 용산과 네. 논의한 적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런 외압 논란 불을 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게 오래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대장동은 결국 어떻게 연결되냐면 이재명 대통령. 또 이재명 대통령 연결되면 이건 끝도 없는 진영 간 대결이 되고 말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또 터질 게 터졌다. 이런 정쟁이 결코 끝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가 중재자로 수습이 돼야 되는데 우리 정치판은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막가는 그 순간까지 국면까지 가서야 겨우 끝날까 말까 하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입장은 아니 이거 1심 선고가 성공한 재판이다. 내용이 뭐 잘못된 게 있느냐. 그리고 유동규 같은 경우에는 형량도 더 많이 받았으니까 이건 뭐 문제가 없다.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항소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신윤 검사들의 쿠데타 항명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정청래 대표는 국기문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냥 말 그대로 끝이 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또 거슬러 올라가서 아니 그러면 검사들이 이렇게 항소 운운하면서 대드는데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그게 석방될 때는 이 검사들이 항소했느냐 안 했느냐 김건희 여사 수사하라고 할 때는 수사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또 물고 그렇죠. 또 이전에 있었던 일까지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안동 MBC 라디오를 들으신 분들은 참 답답하다. 정말 고구마 한 10,000개 먹은 것 같아 답답하다라고 얘기했을 텐데 말 그대로 우리 정치권은 사이다를 아무리 마셔도 이 속이 뚫리지 않는 그런 막힘 현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항명검사를 파면하겠다. 이렇게까지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요. 파면 그렇습니다.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 건 뭐냐면 이제 법을 개정하면 되는 것인데 네. 지난번에도 검사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파면하고 탄핵하고는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탄핵은 이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올리면은 탄핵이 가능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는 가결됐는데 헌법재판소에 가서는 다 또 기각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걸 탄핵소추안을 더 하기에는 정권을 잡고 있는 집권당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파면이라는 걸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 검사 징계법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검사 징계법원이 있는데 이 검사 징계법에 파면은 없어요. 음흠. 그러니까 이제 검사는 징계를 하되 다른 공무원들은 파면이 있어요. 파면합니다. 이게 되는데 검사만은 파면이 없어요. 그런 여러 가지 배경에는 검사의 경우에는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검사직에서는 파면이 가능한데 네. 또 나가서는 이제 검사직 보직에 해임되면 또 나가서 변호사를 하거든요. 그렇죠.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그렇게 되면 검사에 대한 겁박이 될 수 있다. 그럼 제대로 된 수사를 하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이제 징계 이 법 규정 내에 파면 내용이 없는데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는 그 파면 조항을 넣자. 그래서 검사도 파면하자.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정말 검사가 문제가 있어서 가뜩이나 검찰 조직 개편도 하잖아요. 1년 뒤에 이제 1년도 안 남았습니다. 이제 네. 검찰 조직이 검찰청이 공소청과 또 중수청과 또 국가수사위원회로 나눠진다. 아니 또 검사가 이번 항소 포기로 못마땅해서 파면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는 있는데 여론의 부담 때문에 실제로 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대장동 항소 포기 경위를 두고 법무부와 대검의 지난한 진실 공방이 펼쳐질 걸로 앞으로 예상되고요. 그나저나 최근 정당 지지율 추세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상당히 벌어져 있는 그런 차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조금 내려가서 한국 갤럽 조사에서는 40%, 국민의힘은 26%로 나타나서 상당히 차이가 있죠. 근데 네. 적극적인 응답자들이 응답하는 전화 면접 조사 아니면 자동응답 조사에서는 큰 차이가 또 안 나요. 어허. 그러니까 이건 좀 별개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네. 상당히 유권자들이 선거에서는 투표자들은 좀 적극적이다라고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실제 투표 내년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적극 응답자들이 많이 투표소로 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전화 면접 조사 그러니까 샤이 보수가 존재하는 그래서 직접 물어봤을 때 면접원이 물어봤을 때는 국민의힘이요라고 이야기를 잘 못하는 응답자들이 투표할 때는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걸 참고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분석 포인트는 대통령의 지지율은 6%포인트나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 63인데 정청래 대표가 이끌고 있는 민주당은 지지율이 내려가서 40이 됐어요. 그럼 무려 23%포인트나 차이가 납니다. 대통령 63, 민주당 40. 이건 민주당의 딜레마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 나오는 게 명청 갈등. 정청래 대표가 최근 들어서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도 안 하고 기자회견도 안 하고 계속해서 몸을 낮추는 것은 네.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닭봉 자세를 보였거든요. 닭치고 공격 자세를 보여왔던 네. 정청래 대표가 상당히 좀 몸을 낮추는 최근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지지율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지율이 일각에서 말하는 대로 정말 지지율이 이 정치권에서는 무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지율이 잘 나오면 어깨를 더 펴니다. 가뜩이나 어깨가 넓은데도 더 쫙쫙 펴요. 근데 지지율이 높지 못하면 더 움츠러들고 하는 것인데 그런 현상이 정청래 대표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이 각각 정당 지지율을 지금 높이려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정당 지지율은 항상 제가 말씀드린 3P. 저는 항상 무대뽀로 여러분들께 분석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당 지지율은 대통령 지지율은 ESC와 관련돼 있다는 말씀드렸죠. 네. 정당 지지율은 3P입니다. 그러니까 외연을 넓히면 돼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앵커께서도 알겠지만 그냥 막 이념 들먹이는 정치인보다는 여러분들이 민생이 중요합니다. 저는 중도까지 아니 모든 우리 유권자들 아우르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필로소피 철학이죠. 이런 철학이 좋은 거예요. 첫 번째 이렇게 했을 때 지지율이 높아지게 될 것이고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정책입니다. 그냥 뭐 구호만 외치는 사람들은 싫어요. 정확하게 우리 안동시가 원하는 그런 정책을 예를 들어서 내놓는 사람들에게 더 호감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정책, 팔러시. 마지막에 P는 뭐겠습니까? 사람. 이 정당의 조직이
니편 내편이 아니라 친명 친청이 아니라 또는 친장동의 친한동훈이 아니라 똘똘 뭉칠 때 정당의 지지율이 높아진다라는 분석 조언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한 주간의 이슈와 함께 지지율 추세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리서치 오늘 인사이드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 에셋 투자는 미래 에셋 글로벌 자산배분 디지털 연금 투자는 다 미래 에셋 증권.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찬바람이 싸늘하게 올겨울도 출출한 야밤엔 야채 호빵. 춥고 피곤할 땐 뜨끈한 피자 호빵. 겨울 데이트엔 달달한 단팥 호빵. 우리들의 겨울 홀릭 삼리고빵.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출 기준. 지금 운전하시는 분 주목. 면허증 챙기셨어요? 안녕하세요, 김연아입니다. 이제 면허증 두고 와도 걱정 마세요. KB스타뱅킹 모바일 신분증이 있으니까 분실 걱정 없이, 보안 걱정 없이 간편하고 안전하게 신분증이 필요한 모든 순간 KB스타뱅킹. 트럭도 금호로 버스도 금호로 튼튼한 타이어 금호로 기억해요. 타이어는 금호 KTS로. 프리미엄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안녕하세요. 사상계 정기 구독자 배우 정우성입니다. 55년 만에 복간한 대한민국 최고 잡지 사상계. 저 정우성은 나오자마자 구독했습니다. 서점에는 없고 사상계 홈페이지에서만 구독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티맵다리 티맵다리 음주 후엔 티맵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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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게 티맵다리.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내일은 55만 수험생들이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릅니다. 황금 돼지띠 학생들 덕분에 7년 만에 가장 많은 인원이 응시해 경쟁이 더 치열해졌는데요. 특히 줄어든 의대 정원과 킬러 문항 배제 기조 속에서 적정 난도의 문항이 변별력을 가릴 최대 관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책 대신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큰 힘이 될 겁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겠습니다.